3화 핏빛 안개 속 그림자. 망령도의 아침은 핏빛 안개처럼 끈적하고 무거웠다. 간밤의 악몽은 지연의 심장을 쉴 새 없이 두드려댔고 꿈속 그림자의 섬뜩한 칼날은 여전히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공포는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오히려 20년 전 화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여관 문을 나선 지연은 곧장 박 형사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향했다. 텅 빈 거리는 간밤의 핏빛 안개가 거치지 않은 듯 여전히 흐릿했고 섬뜩한 기운은 여전했다. 파출소 문을 열자 박 형사가 서류에 파묻힌 채 그녀를 맞이했다. 강 기자님,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박 형사의 눈빛은 밤사이 잠 못 이룬 듯 약간 퀭했지만 걱정스러움이 가득했다. 악몽을 좀 꿨어요. 지연은 짧게 답하며 김순희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덕분에 더 확신이 섰어요. 이 섬의 저주는 단순한 망령이 아니에요. 20년 전 화재, 그 사건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박 형사는 일기장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희 씨의 일기. 섬 주민들이 입을 굳게 담은 이유도 망령 소문의 진실도 모두 그 화재 속에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제 20년 전 화재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봐야 해요. 당시 사건 기록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렸다. 사건 기록은 본청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된 사건이라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박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일단 당시 화재를 담당했던 소방서를 찾아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대는 힘들겠지만 혹시 모르죠. 지연과 박 형사는 곧장 섬 소방서로 향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20년 전 화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페인트는 벗겨지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접수 창구에는 나이 지긋한 소방관이 졸고 있었다. 저 20년 전 망령도 화재 사건 때문에 왔는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 소방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다. 망령도 화재? 그걸 왜 이제 와서? 다 끝난 사건이야. 기록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 취재 중이라서요. 지연은 기자증을 꺼내 보이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소방관은 기자증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기자 양반, 20년 묵은 잿더미 들춰서 뭘 하려고 그래? 그 사건은 단순 사고로 끝났어. 더 이상 들쑤시지 마. 단순 사고라고 하기엔 사망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연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박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사건 재조사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관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골치 아프게 됐네. 20년 전 기록이면 서류 창고 깊숙이 박혀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소. 소방관은 투덜거리며 두 사람을 서류 창고로 안내했다. 창고 문을 열자 켜켜이 쌓인 서류 뭉치들이 먼지 속에 잠겨 있었다.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는 더욱 심해졌다. 창고 안쪽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둡고 음침했다. 저 안쪽에 오래된 기록 보관하는 곳이 있을 거요. 알아서 찾아보시오. 난 허리 아파서 못 들어가. 소방관은 손짓으로 창고 안쪽을 가리키고는 나가버렸다. 지연과 박 형사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나무 선반에는 빛바랜 서류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발자국이 푹푹 패였다. 20년 전 화재 사건 기록을 찾는 것은 마치 캄캄한 미로 속에서 바늘 찾기처럼 막막해 보였다. 두 사람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서류들을 샅샅이 훑어내려갔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곰팡이 냄새를 맡아가며 몇 시간 동안 끈질기게 매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섬 주민들의 침묵, 김순희의 일기, 그리고 슈퍼에서 만난 그림자. 모든 것이 20년 전 화재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수많은 서류 뭉치 속에서 마침내 망령도 화재 사건이라고 적힌 낡은 파일을 발견했다. 지연의 손이 떨려왔다. 파일을 펼치자 빛바랜 보고서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화재 발생 보고서, 사망자 명단, 현장 감식 기록, 꼼꼼하게 서류들을 읽어 내려갔지만 보고서에는 여전히 원인 불명이라는 단어만 반복될 뿐이었다. 실망감에 휩싸이려는 찰나 박 형사가 오래된 사진 더미 속에서 멈칫했다. 강 기자님, 잠깐만요. 이 사진 좀 보십시오. 박 형사가 가리킨 것은 화재 현장 사진이었다.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잿더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불길 속에서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무 인형이었다. 그것도 섬뜩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기괴한 형태의 나무 인형이었다. 인형의 눈은 마치 누군가를 노려보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뭐죠? 지연은 사진 속 나무 인형을 가리키며 물었다. 소름이 돋았다. 박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화재 현장에서 나무 인형이라니.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는 다시 서류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현장 감식 기록고 혹시 감식 기록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현장 감식 기록을 샅샅이 훑어내려갔다. 빼곡한 글씨들, 전문 용어들, 그리고 흑백 사진들, 현장 감식 기록은 방대하고 복잡했지만 지연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마침내 기록 말미 구석진 곳에서 희미한 연필 글씨로 덧붙여진 메모를 발견했다. 특이 이점. 화재 현장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나무 인형 다수 발견. 이 인형의 형태와 배열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 장난감으로 보기 어려움. 주술적 의식 가능성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 필요. 주술적 의식. 망령.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20년 전 화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방화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섬 주민들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나무 인형. 그것은 망령 숭배와 관련된 주술 도구일지도 모른다. 지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섬뜩한 희열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망령도의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끈적했다. 하지만 이제 20년 침묵의 껍질을 깨고 진실의 심연 속으로 더욱 깊숙이 다가가야 할 때였다. 소방서를 나선 두 사람은 김민정을 다시 찾아갔다. 어제 그림자에게 습격당했던 슈퍼는 굳게 닫혀 있었고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불안한 예감에 지연은 슈퍼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민정 씨, 안에 있어요? 강지연 기자예요. 지연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박 형사는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았다. 덜컥 문이 열렸다. 슈퍼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을 켜자 슈퍼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김민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정 씨가 사라졌어요. 지연은 다급하게 외쳤다.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림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실을 쫓는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슈퍼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망령이 데려갔다. 섬뜩한 쪽지는 김민정의 절망적인 외침이자 망령도의 어둠이 드리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김민정은 단순한 납치가 아닌 20년 전 화재와 연결된 어떤 끔찍한 의식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고.
망령이라니 말도 안 돼. 박 형사는 종이 조각을 구겨 쥐며 분노했다. 하지만 놈들이 노리는 게 김민정 씨라면 시간이 없어. 당장 찾아야 해. 두 사람은 슈퍼 밖으로 뛰쳐나왔다. 핏빛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야를 가렸고 섬 전체는 죽음처럼 보요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단서는 희미한 종이 조각, 그리고 김민정이 횡설수설 읊조렸던 망령이라는 단어뿐이었다. 망령. 섬 사람들이 망령을 봤다는 곳은 어디죠? 지연은 숨 가쁘게 물었다. 바닷가, 어구 창고 근처 바닷가에서 망령 그림자를 봤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박 형사는 답하며 어구 창고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일단 그쪽으로 가봐요. 두 사람은 핏빛 안개 속을 질주했다. 어둠 속에서 스윽스윽 섬뜩한 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엔 망령의 노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더욱 끔찍하고 불길한 소리였다. 바닷가에 다다르자 퀴퀴한 비린내와 함께 짙은 안개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손전등 불빛은 안개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고 앞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지연의 눈에 바닥에 묻은 희미한 핏방울이 들어왔다. 슈퍼 앞에서 시작되었던 핏방울의 붉은 실, 그것은 바닷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핏방울 이쪽이야. 지연은 핏방울을 따라 맹렬하게 뛰쳐나갔다. 박 형사도 뒤따라 뛰며 주변을 경계했다. 핏방울은 낡은 어구창고 뒤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서 멈춰섰다. 절벽 아래는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부딪히는 검푸른 바다였다. 여기 절벽 아래에 민정 씨가 있는 건가? 지연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절벽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김민정의 목소리였다. 민정 씨. 지연은 절벽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민정 씨 들려요? 우리예요. 기자님, 형사님, 살려줘요. 김민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이어졌다. 절망과 공포에 짓눌린 듯 그 느끼는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박 형사는 절벽 아래를 살폈다. 깎아지른 절벽은 험악했고 밧줄 없이는 내려갈 수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박 형사는 파출소에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변에서 밧줄을 찾아 나섰다. 지연은 절벽 위에서 불안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잠시 후 박 형사는 낡은 밧줄 하나를 찾아왔다. 밧줄은 낡고 닳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었다. 강 기자님, 밧줄 잡으세요.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박 형사는 밧줄을 단단히 잡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박 형사를 내려다봤다. 밧줄은 삐걱거렸고 박 형사의 모습은 짙은 안개 속으로 점점 사라져갔다. 절벽 위에는 지연 혼자 남겨졌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절벽 아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박 형사의 손전등 불빛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박 형사의 다급한 외침이 절벽 위까지 울려 퍼졌다. 강 기자님, 내려오십시오. 김민정 씨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요. 지연은 밧줄을 움켜쥐고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밧줄은 삐걱거렸고 손바닥은 밧줄에 쓸려 따끔거렸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김민정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절벽 아래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김민정은 절벽 아래 좁은 동굴 속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은 헝겊으로 틀어막혀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섬뜩한 나무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봤던 기괴한 나무 인형들이었다. 그리고 동굴 안쪽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마른 형체, 비틀린 어깨, 그리고 섬뜩하게 빛나는 칼날. 그림자는 낯익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해녀 김순희의 남편 박 씨였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는 광기로 가득 찬 비틀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디어 왔군. 박 씨는 쉰 목소리로 읊조렸다. 20년 기다렸다. 망령도의 저주를 끝낼 때가 왔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정 씨를 당장 풀어줘. 그리고 20년 전 화재, 당신이 저지른 짓이지. 박 씨는 섬뜩하게 웃으며 칼날을 번뜩였다. 20년 전 그날 밤 망령들은 분노했다. 저주를 풀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다. 헛소리 집어쳐. 망령은 없어. 당신이 사람들을 죽인 거야. 20년 전 화재도 김순희 씨도 모두 당신 짓이지. 지연은 핏빛 나이프를 움켜쥐고 박 씨에게 달려들었다. 박 씨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칼날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좁고 습한 동굴 안은 순식간에 살기와 공포로 가득 찼다. 쇠붙이 긁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김민정의 억눌린 신음이 뒤섞여 귀를 찢는 듯했다. 박 씨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광기만이 번들거리는 눈동자에 깃들어 그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은 맹수와 같았다. 지연은 핏빛 나이프를 꽉 움켜쥐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 씨의 칼날은 예측 불가능하게 춤췄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은빛 궤적은 마치 망령의 손짓처럼 섬뜩했다. 좁은 동굴벽에 칼날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숙이며 칼날을 피했지만 팔과 다리는 이미 몇 군데 스치고 지나간 칼날에 붉게 물들어갔다. 박 형사는 권총을 든 채 좁은 동굴 입구에서 어모 사격을 시도했지만 박 씨는 맹렬하게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다. 동굴 벽에 튕겨나가는 총알 파편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젠장! 움직임이 너무 빨라! 박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권총은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제약이 되었다. 지연은 나이프를 휘둘러 박 씨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씨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손목이 저릿했고 팔 전체가 마비되는 듯했다. 박 씨의 칼날이 지연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격렬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강 기자님! 박 형사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절망적인 순간 지연은 김순희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망령 아니야. 망령이 아니야. 그것은 인간. 망령이 아닌 인간, 인간이 만들어낸 끔찍한 어둠.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지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다시 박 씨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가 아니었다. 좁은 동굴 지형을 이용해야 한다. 지연은 몸을 낮춰 동굴 벽을 따라 움직이며 박 씨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했었다. 박 씨는 맹목적으로 칼날을 휘두르며 쫓아왔지만 좁은 공간에서 그의 공격은 오히려 둔탁해졌다. 그 순간 지연은 박 씨의 발밑에 널브러진 나무 인형들을 발견했다. 그래, 이거야. 지연은 재빨리 발을 뻗어 나무 인형 하나를 걷어찼다. 인형은 박 씨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 박 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박 씨에게 달려들어 핏빛 나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박 씨는 넘어지면서도 마지막 발악처럼 칼날을 휘둘렀지만 지연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핏빛 나이프가 박 씨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박 씨의 절규가 동굴 안을 뒤흔들었다. 박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쏜살같이 달려들어 박 씨의 등 뒤로 뛰어올라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다. 박 씨는 숨 막히는 듯 괴로워하며 발버둥 쳤지만 박 형사의 팔은 굳건하게 그의 목을 올가매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박 씨에게서 물러섰다.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박 형사는 온 힘을 다해 박 씨를 제압했고 마침내 박 씨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박 형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박 씨를 묶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팔과 다리는 군데군데 긁히고 찢어져 있었다. 지연 역시 만신창이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승리감과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망령도의 끔찍한 밤,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살아남은 것이다. 밧줄을 풀어 김민정을 구출하고 박 씨를 경찰에 넘긴 후 지연과 박 형사는 파출소로 돌아왔다. 밤은 깊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묘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망령도의 저주, 20년 전 화재 사건, 그리고 해녀 김순희의 죽음, 모든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박 씨는 20년 전 화재의 범인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섬에 전해 내려오는 망령설화에 집착했고 20년 전 화재는 망령을 달래기 위한 주술적 의식의 일부였다. 그는 섬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자신을 망령의 사자로 섬기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김민정은 우연히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에 다가섰고 박 씨는 그녀를 제물로 바쳐 망령의 힘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해녀 김순희의 죽음, 그것 또한 박 씨의 짓이었다. 김순희는 남편 박 씨의 끔찍한 계획을 눈치채고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살해당하고 바다에 버려진 것이었다. 망령 소문은 박 씨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다. 망령도의 핏빛 안개는 거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섬을 덮고 있던 어둠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연과 박 형사는 망령도의 저주를 풀고 2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혀낸 것이다. 망령도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둡겠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망령도는 더 이상 망령의 섬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과 광기가 만들어낸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인간의 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미스터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